도예가고요. 도자기를 그 유약을 사용하지 않는 작가예요. 그러면 도자기를 어떻게 만드느냐? 흙을 가지고 그 불을 오래 떼면 그 장작에서 나오는 그 재가 도자기의 유면에 붙어서 색을 내는 장작 가마를 떼는 그런 도예가인 거죠. 이 도자를 지칭해서 무유도자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유약이 없는 그 도자라, 그 무유도자라고 불리는데, 이 무유도자의 결은 그 한반도의 토기에서 오는 그 결이 있어요. 그러면 이 도자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도자기하고 큰 다른 점은 뭐냐? 그거는 그 자연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 이유인지 그 재료 자체가. 근데 유약은 어떤 그 도자에서 느낌이냐면, 흙은 자연에서 오는 거고, 장작불도 당연히 불이 나면 자연스러운 자연에서 오는 건데, 유약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인간을 비하는 옷 같은 것이거든요. 그런데 그 인위적인 유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자연의 그 불과 흙과 그리고 바람과 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소재 자체가 이미 자연의 소재이기에 자연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저는 그 그릇을 만드는 좀 낮게 불려서 그릇쟁이일 수도 있겠지만, 그릇을 이 자연성이 짙은 그 작업들을 쭉 같이 해오면서 이 그릇들의 대중성, 이 그릇들이 더 다른 도자들만큼 더 많은, 더 좋은 브랜드적인 가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어렸을 때는 그 생각이 빠져 있었어요. 이 사회하고의 이 그릇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을 하고 있어요. 물론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일반 가정에서, 아니면 법리학자는 법리학자대로, 사회학자는 사회학자대로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겠지만, 저 같은 도예가도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조금씩 자라났던 것 같아요. 우리 아이의 나이만큼 저도 자라나는 것 같아요. 그럼 이 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, 보통 우리들이 아이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청소년들, 그리고 또 청년들의 어떤 그런 묻지마 어떤 그런 그 폭력적인 행위들,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폭력적인 언어들, 폭력적인 행위들, 그런 것들이 왜 우리가 일반화되었는가. 저는 이제 그릇쟁이니까 그릇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죠. 우리가 예전에 그 플라스틱 그릇이나 깨지지 않는 그릇에 대해서 많이 사용해왔다. 그러면 그 깨지지 않는 그릇의 장점은 효율성, 합리성,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그 음식을 담아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그릇이긴 하지만, 이 깨지지 않는 그릇은, 깨지지 않는 거는 어떠한 그 힘에 작동 없이 이게 놓게 되는 거죠. 아무 걱정 없이 깨지지 않으니까. 그러면 깨지지 않으니까 밥 먹어 던져지고, 또 다 먹었어 던져지고, 그릇이 날아다니는 거죠. 그런 그릇이 날아다니는 어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빠르게 성장해 왔던 거죠. 그러면 이 깨지는 이 그릇 도자기는 깨지잖아요. 깨지면 전제를 하고 있어요. 절대로 이거를 테이블 위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던졌다가는 깨지는 거를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 완화를 하려고 하죠. 그리고 우리는 손이 두 개니까 당연히 두 손으로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무거우니까. 이 무게감과 이 깨진다는 전제하에 이 그릇에, 아무것도 아닌 그릇이지만 이것이 생활에 어떻게 미쳐지는가. 밥 먹으세요. 밥 다 먹었습니다.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날아다니는 그릇에서 자랐던 그 성장이 빠른 그 아이들과, 식사하세요.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이 두 손으로 이 전해지는 이 밥그릇을 먹고 자란 아이들의 그 인성, 그리고 사회관, 그리고 사회에서의 어떤 일원으로서의 어떤 그들이 행하는 어떤 자세들이 같겠냐 말이에요. 제가 그릇쟁이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그릇을 많이 만드는 것도 문제겠지만, 사람들이 좀 더 그런 이 깨지는 도자기를 사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좀 만들어줘야겠다.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거구나.
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 좀 만들어서 팔면 좋겠지만 제가 앞으로 더 관심 있는 거는 예쁜 도자기를 많이 만들어서 예쁘게 전시해 가지고 아 예뻐요 하고 사가는 거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이 문화적인 토대를 만드는 거, 적어도 그릇쟁이가 할 수 있는 사회관인 거죠. 저는 이제 공예가로서 그 공예적인 가치관 속에 매몰되는 것이 늘 저한테 그 고민이었어요. 근데 이런 자리는 저한테 그 실험적인, 그리고 그동안 제가 그 한쪽에 늘 밀어두고 있었던 작업의 형태, 그리고 그 깨짐이라는 이런 그 피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시각적 형상을 만들어 볼까, 그런 부분에 대한 내 고민을 했던 것들을 한번 살짝 내비쳐주는 그런 그 기회의 전시였고요. 그 장작가마는 그 일종의 우리 생산성을 그 염두에 두는 그런 가치에 비하면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 작업 형태입니다.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100이면 보통 50 정도밖에 안 나와요. 그 50 정도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상품성, 이게 문화 상품성이 50% 정도 되는 거고, 나머지는 뭐 그 이제 버려지거나 아니면 뭐 되게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등한시하고 그 완벽하게 나오는 문화 상품성적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만 가지고 뭔가 그거를 전시를 해내고 그걸로 기쁨을 얻었었는데,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버려진 것들, 그 깨진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더란 말이죠. 모든 분들이 가마문 열 때 기분이 어때요? 라는 질문을 받는데,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덤덤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뭐 깨졌다고 슬퍼하고 뭐 잘 나왔다고 좋아하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모든 걸 덤덤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. 그 아이들을 낳아놓고 뭐 첫째가 잘생기고 둘째가 못한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뭐 편애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보통의 어머니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쭉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여유가 생겼던 거죠. 근데 그 여유에서 그 깨진 작품들,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내가 재생산할 것인가, 어떻게 얘네들을 내가 의미부여할 것인가. 그리고 작가의 어떤 그 의무라고 하면 다 남들이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명분을 주고 그것을 전시대에 올려놓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. 제가 지금 전업작가로 산 지가 1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그 15년 동안에 어떤 제가 그동안 깨지고 버려지고 했던 부분, 그것들을 이제 모아놨던 것들을 좀 풀이해 놓는 첫 번째 전시가 되었던 거죠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네.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좀 도자기를 사용하는 그 문화적 지평을 좀 넓혀가는데,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좀 그쪽으로 일을 계속 하고 싶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작업은 조금 더 좀 이제 흙과 불을 떠나서 좀 더 자유로운 어떤 그런 소재와 자유로운 생각으로 작업을 활동을 하고 싶어요. 도예가라는 어떤 지칭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그랬었는데, 더 나아가서 세분화돼서 거기에 뭐 더 이렇게 제가 지칭받는 부분이 있지만,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를 더 한계지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런 소수적인 작업을 한 행태는 저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찾아온 어떤 행로였거든요. 근데 이 행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무슨 작가야 어떤 그런 그것이 지칭이 저를 또 가로막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. 그러면 저는 계속 제가 처음에 이 작업을 시도했던 어떤 저의 자연성, 그리고 자연은 자유적인 가치가 있잖아요. 자유를 따라가는 저의 길을 계속 한번 맡겨보고 싶어요.
그래서 뭐 요즘은 그 흙과 불이 없어도 뭐 햇볕으로 보면 되지 않나?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. 제가 그 전업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작업실을 하나 구하게 되죠. 150년 된 옛날 집이었는데 그 집을 한 3개월 정도 수리를 해서 그 살다 보니까 그 뭐 겨울에는 뭐 항상 그 얼고 항상 그 추위와 항상 그 외로움 뭐 그런 것들이 도처에 저를 두려움으로 매몰시켰죠. 그럴 때 제 창가에 글귀가 하나 걸려 있어요. 근데 그 글귀는 예전에 제가 스위스 그 에메탈 치즈가 나오는 그 지역에 잠깐 한두 달 있을 때 그 외로운 지역에 있을 때 한국 화가분이 오셔가지고 그 뭐 젊은 놈이 그러고 있으니까 참 기특했는지 글귀를 하나 적어주고 가셨어요. 그 글귀를 받아놨다는 거예요. 그 글귀를 이제 그 우연히 창문에 걸어놓고 있다가 곧 인간의 한계가 왔을 때, 고통의 어떤 그 두려움의 한계가 왔을 때, 외로움의 한계가 왔을 때, 그리고 모든 것이 더 힘든 한계가 왔을 때, 그 글귀가 써있더라고요. 불편함이 곧 바로 너의 도다. 그것이 힘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? 그거를 이제 종이장을 들고 액자를 만들었죠.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내 불편한 상황을 지시하고, 내 불완전한 삶을 인정하고, 내 어떤 깨지는 내 어떤 내 삶을 인정하니까, 그 다음에 그 배면은, 모든 것이 햇살조차도, 다음날 비치는 햇살조차도,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막걸리 한 병도 감사의 대상인 거죠. 그것이 저를 이제 좀 더 어떤 전업작가로서 어떤 강건하게 단골로 만들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그런 글귀였어요. 하나의 글귀가 힘이 되는 영험한 효과를 본 거죠.